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1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주에도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댓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선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강의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고 오행의 질을 파악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동짓달 추운 겨울 자월의 모토가 의지할 곳은 일지 비견밖에 없네요. 추운 겨울에 나무는 따뜻한 햇볕이 꼭 필요하네요. 시주가 경신금으로 약한 나의 힘을 강하게 설계하니 자식도 내겐 버거운 존재가 되는군요. 인성의 도움이 절실하나 사주영국에 인성이 약하니 실질적으로 어머니 덕이 약할까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선택한 이유는 인성이 약할 때 꼭 어머니 덕이 약한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보시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택해 봤습니다. 실전 170번째 병약한 남편 병수발로 고생하는 여자분 사주 동영상을 보고 올려주신 댓글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계면연 갑자월 무술일 경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간단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 내편을 찾아보면은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는데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겨주는 인성인 불기운이 내편인데 나와 있는 거라고는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하나뿐이네요. 그렇다 보면 내편의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사주가 약해지겠죠. 반면에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은 경금, 신금, 큰새, 그 다음에 개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묘목, 작은 나무, 간목, 큰 나무까지 이렇게 상대방의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술토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자월, 겨울에 태어난 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햇빛이 한 점도 없어요. 햇빛이라고는 술토 안에 정화 작은 불밖에 없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햇볕을 못 봐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이분에게는 여자분에게는 관이죠. 관이 이렇게 햇빛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병약한 관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 병이 걸려가지고 병수발을 들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사주에 불기운이 참 필요한 사주죠. 겨울에 태어났고, 그죠? 그 다음에 억불로서나 조로서나 불이 참 필요한 사주인데, 불이 술토 안에 정합뿐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인성이 상당히 약한 사주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인성은 대표적으로 어머니 덕이죠. 어머니 덕이 많이 약한 사주팔자가 되지만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통변을 좀 어머니에 국한하지 말고 특히 성인이 되면은 인성은 바로 인덕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주에 불기운 인덕이 부족하게 인성이 부족하게 되면 인덕이 없다. 그 다음에 문서, 계약, 매매수가 약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인성이 약하면은 무조건 어머니 덕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인이 돼서는 인덕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다. 현대사회는 인덕이 많이 좌우되죠. 사업을 하든 어떤 성공을 하든 인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맥이 나를 성공시켜주고 재물도 갖다 주는데 이렇게 인성이 부족하면 인덕이 떨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문서계약 매매수가 약하다. 이렇게 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썸머케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계유시일 경우에 설명을 듣고 질문드립니다. 기사생이 일지의 사화가 건재해서 강사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강사주의 설기처로 유금의 시지는 작은 새라서 시원하게 설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강사주의 경우에는 작은 새인 신금은 설기처로서는 부족하고 큰 신금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 알아맞히기 74번째 태어난 시간 유추하는 단서는 동영상을 보시고 댓글 주셨습니다. 자, 이 댓글은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린 게 빠르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기운년, 무진월, 기사일, 계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파악해보면은 일단 일간의 내편, 일간이 기토 작은 흙이죠.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새겨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죠. 내편을 찾아보면 기토, 연간의 기토, 월간의 무토, 그 다음에 월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사화가 화생토를 해주고 있고, 그죠? 이렇게 내편의 세력이 큰흙, 작은 흙, 큰 불까지 똘똘 뭉쳐서 일간을 생하고 있으니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편이라고는 유금 작은 새와 시지에 있는 유금 작은 새, 그 다음에 개수 작은 물 뿐이다 보니까 더더욱 사주가 강해졌죠. 이 연지에 있는 유금은 토닥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강사주는 설을 해줘야 좋죠. 그래서 유금이 용신이 되고 개수는 조우용신. 좀 물이 없게 되면 저열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은 개수는 조우용신이 되고 유금은 억부용신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사주가 강해졌으면은 이 유금 작은 쇠로 빼주는 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큰 쇠, 경금이나 신금 이렇게 해서 설을 해준 게 설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양이면은 강한 사주에 큰 쇠가 와가지고 이렇게 경금이나 신금 이렇게 빼주면은 설이 시원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 사주는 일간이 기토죠. 작은 흙이죠. 작은 흙은 유금 정도로도 충분히 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간이 무토라면 유금은 시원하게 설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닥음매도 될 수 있고 설이 잘 안 되는 그런 형국이 됐을 텐데, 이 사주는 일간이 기토이기 때문에, 작은 흙이기 때문에 유금으로도 설기가 가능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주지만은, 물론 강한 사주는 경금이나 신금 이렇게 큰 쇠로 빼줘도 되지만 일간이 작은 흙이기 때문에 작은 쇠로도 설기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트리플 뷰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경찰해도 된다 하셔서 진로를 경찰 행정과로 지원했어요. 여명, 임원년, 무신월, 갑술일, 무진시. 그런데 극신약에서 괜찮을까요? 시지진토로 생목이 돼서 주체성 없이 아부하면서 경찰일 해야 하나요? 다행히 대우는 화목수로 가고 있어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는, 자, 사주 이론적인 강약도 중요하지만은 기질적인 강약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직업적인 거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조언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주 이론적인 강약만 가지고 통변하게 되면 오류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채택해 봤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임원년, 무신월, 갑술일, 무진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경찰 행정학과를 선택했는데 사주가 극신약에서 경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시죠. 일단 이 사주가 이론적으로 극신약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죠.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이 물이 내편이 되겠죠. 자, 비겁은 사주팔자에 보이지는 않고 시지 진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고, 또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이 물을 찾아보면 연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내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 임수 하나뿐이다 보니까 정말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은 식상, 재상, 관성이 되겠죠. 내 힘을 빼가는. 식상은 불이죠. 불은 연지 오화, 작은 촛불,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정화 정도 있습니다. 재성은 흙이죠. 나무가 극한 오행이니까 흙은 월간의 무토, 시간의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의 술토, 시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한의 기토,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고요. 상당히 재성이 많이 형성되어 있죠. 다음에 관성은 세죠. 세는 월지, 신금, 큰 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술토 안에 신금, 작은 세가 암장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편이라고는 임수 하나뿐이고 전부 상대편이 돼가지고 사주가 매우 약해졌네요. 정말 신약해졌을까요? 내편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니죠. 이 사주는 신약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바로 이 신금, 관이 인생을 생하고 물을 생하고 물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내 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에 힘빨이 붙으죠. 그 다음에 무토와 술토가 하는 일이 뭔가요? 바로 신금, 큰 셀을 토생금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무토와 술토도 내 편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수에게 이 오화는 껐을 있고,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무토와 진토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힘빨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상대편이 많지만 내 편으로 너무한 오행이 많다 보니까 약하기는 약하지만 극신약까지는 안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신약은 아니고 약한 사주는 약한 사주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또 경찰 일을 하면서 아부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기질적인 거를 보자고요. 기질적으로 강하게 되면은 충분히 경찰을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일단 1번 간목일주네요. 어떤가요? 간목일주, 큰 나무의 당당함. 간목일주는 좀 강기질로 보셔야 돼요. 갑술일주 특히. 자, 간목일주의 강함. 자, 그리고 사주의 양기운이 어떤가요? 이 오화, 작은 촛불 빼놓고는 전부 양기운이죠. 임수, 무토, 신금, 술토, 진토, 무토, 간목까지. 양칠동이죠. 양칠동이면은 강함이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간목일주에 양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양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강한 기질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무진 백호가 보이네요. 백호살이 있으면 어떤가요? 약한 사주에 기질을 더 강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 백호살이 또 강하게 하네요. 또 사주에 흑기운이 대단하죠. 술토, 진토, 이게 화개살이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무토도 이게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은 머리를 총명하게 하고 또 기질적으로 강한 기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신금, 이게 뭐죠? 역마살이죠. 역마살도 강한 기질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조금 약한 거는 사실이지만 기질적으로 아주 강기질이 있습니다. 정합해 보면 간목일주, 갑술일주의 강함, 그 다음에 양기운, 양칠동, 그 다음에 화개살, 그 다음에 무진백호, 그 다음에 역마살, 이런 기질 때문에 강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약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약하더라도 기질적인 그런 강약을 잘 잡으셔야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